왜 공유가 안 될까요? 잠깐만요. 저희들 화면에는 공유가 됐어요. 제 화면은 하얘요. 지금 넘어가요? 하얘요, 여기도. 넘어가질 않는데요? 잠시만요. 원래요? 네, 리더님 방송사고인데 뭐라도 얘기라도 좀 하셔요. 방송사고. 네. 나갔다 들어오실 모양입니다. 지금,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대요. 허경유 리더님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정말 신비한 게 이 미생물의 세계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죠? 그 누구죠? 우리 그 마이를 만드신 지 요셉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그 기술이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도 가능하고 머리도 좋아지게 만들고 질병도 고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그 연구들이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정말 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야가 이 미생물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생물에 관여된 일들이죠.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약회사 또 많은 회사들이 손을 내밀었대요.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마침 아메이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에 전문가들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이 뜨는 분야다. 아마 허강용 리더님도 얘기해 주시겠지만요. 어, 뭐, 그 오바마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어, 그 누구죠? 하여튼 그 굉장히 유명한 석학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건강한 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허강용 리더님 아직 지금 청경심 리더님 같이 안 계신가요? 왜 안 들어오고 계시죠? 못 들어 뭐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봐요.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네, 허강용 리더님 들어오셨네요. 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이나요? 네, 약간 됐는데. 자, 오늘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좀 공부할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 이제 뭐 화면을 안 보이실 수도 있나? 네. 제가 이 책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저번 달 한 중반부터 좀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또 계기를 준 게, 저기 순천에 있는 홈미팅을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리더가 강의는 너무 못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이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꽂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고 나서 진짜 내가 그냥 하나의 그냥 제품으로만 받아 넘겼었던 부분들이 너무 내가 진짜 사업자의 자세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책을 꺼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또 우리 윤시 스폰서님께서 또 예, 2024년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 또 그게 또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마이크로 바이옴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바이옴에 관련돼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나라들도 2007년부터 2006년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 빌 마리스도 마이크로 바이옴 시장 자체에 대한 굉장히 호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빠른 시장 성장성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넓은 분야의 의학이면 의학, 뭐 식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구되고 있고요.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세계적인 이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이 세계에 주목하고 있다라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 면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결정하는 비밀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래서 2001년에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했어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유전자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인간의 개인차는 0.1%에 불과돼요. 근데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마이크로바이옴의 성격과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인간의 DNA 100배의 미생물 유전자를 발견해서 2006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질병 예측, 예방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밝혀내서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도표로 편하게 보실 수 잠깐만요. 있다라고 하면 자, 미생물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 미생물의 생태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생물이라고 하면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작은 생물, 진균, 원생동물, 세균, 바이러스, 조류 등을 포함한다. 여러분들 미역은 과연 뭘까요? 예, 미역도 미생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아셨나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미생물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전주면 전주, 대전면 대전, 이거를 사회 군집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이나 지역을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안에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인체의 장, 입, 피부, 얼굴 등 인체 부위에 따라 살고 있는 미생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기 보시면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인구수보다 100만 배 이상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38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서식하고요. 그중에 70% 정도가 장내에 존재하는 거고요. 장내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무게만 해도 1.5kg에서 2kg가 존재한다. 여러분들 살은 빼셔도 마이크로바이옴은 빼시면 죽습니다. 아셨죠? 요것도 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대장 속 미생물 종류는 4천여 종이고요. 여기 보면 코 속 900종, 볼 안쪽 800종, 여성의 질은 300종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체 내에 다 각각의 기관마다 다 부위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 자, 크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을 보면 음식물을 소화하는 역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방위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합성과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분리하는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영양소와 그 영양소를 분리하고 흡수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잘못된 독소 같은 경우를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염증을 방어하기도 하고 반세지방산, 박테리오신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요. 또 지방도 분해시켜주는 게 미생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영양소를 발효시키는 역할도 아까 말했던 음식물 소화나 발효를 하는 역할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 생성한다라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입니다. 인체 내 이제 대표적으로 자 오늘 자료는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을 토대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다 정리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해서 드림워크 사업자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체 내 염증 방어하고 있어요. 염증의 시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염증이. 그래서 자, 염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보이는 붓거나 이렇게 노랗게 되는 염증이 있고요. 또 그거는 눈에 보여서 치료를 하거나 상처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 그중에 혈관에 생기는 염증은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염증의 시작이 바로 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흡수하고요. 내 몸에 유해한 것은 배출하는 일종의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유해한 병원군이 잠식을 합니다. 장내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막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입이 필요로 해서 먹는 거거나 아니면 뭐 유행을 따라서 먹는 것들 아니면 쉽게 먹는 것들 그런 음식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인 거죠.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땡긴다는 거죠. 그거 들여보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또 섭취하게 되면 바로 혈액이나 장기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따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설탕이 있거든요. 설탕. 그런데 이 설탕이라는 것, 당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 효소를 통해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액상 과당이 뭐냐면 여러분들 커피 시럽 있죠. 커피 시럽 또 콜라 뭐 탄산음료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달달한 성분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소화 요소를 만나서 대사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혈액 내로 공급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걸러지는 과정 없이 바로 공급이 돼서 혈액 속에서 떠돌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당 성분들이 우리 몸을 장기들을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만성화가 되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장내에 70%가 존재하면서 무엇을 하냐? 염증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또 면역에 관련돼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면역을 우리가 언제 생기느냐? 태어날 때 출산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어떻게? 출산 과정 중 태아가 산모의 질을 통과하면서 산모 질 안에 존재하고 있던 유익한 균도 있고요. 또 유익하지 못한 균도 있어요. 그런 균들을 다 우리가 아이가 몸으로 뒤집어 쓰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면역력이 길러지고요. 또 아이의 무균 상태, 자궁 안에 있었던 무균 상태에서 외부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면역력을 또 스스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요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에게 세균 샤워라는 거를 하면서 면역이 첫 번째 생성되는데 자 그러면 제왕절개를 한 아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면역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이 미생물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해요. 그냥 고정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DNA처럼 한 번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특히나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잖아요. 요즘 또 산모들은 또 힘줘서 낳는 거를 싫어하니 이쪽 산모들도 있어서 또 예, 바로 그냥 제왕절개로 나 못 참겠어 째서 그냥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모유 수유가 꼭 필요하고요. 엄마의 그 모유를 통해서 면역력을 좀 얻는 게 중요하고 또 식습관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한 질환들로부터 많이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게 되면 면역 상태를 또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의 원인이 있어요. 자, 공장맛 음식.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항생제. 자, 항생제는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항생제가 분명 좋은 의도에서 나왔어요. 대표적인 항생제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페니실린. 예, 페니실린인데 요게 개발됐을 때 요 연구자가 요걸 개발한 연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약국에서 판매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항생제의 내성으로부터 도망칠 길이 없다라는 연구 발표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노벨의학상을 수상했을 때 수상 소감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항생제는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을 완전히 어떤 역할이냐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어린아이들 감기 자주 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게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더 많이 장내 미생물들이 취약하게 되고요.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생성이 더 많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 아토피라든가 그에 또 자가 면역 질환들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글루텐이죠, 글루텐. 글루텐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게 우리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력분이 가장 글루텐이 많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분으로 뭐를 만들어요? 피자나 빵을 만들어요. 예. 뭐 박력분 같은 경우는 국수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수제비를 뜨기도 하는데 요 강력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글루텐은 우리 장의 점막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 글루텐 성분,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요. 합성 감미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깨끗한 위생에서 자라게 하다 보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냐? 자, 비만도로 따지면 다양성이 붕괴되면 뚱뚱합니다. 그리고 근육 생성이 잘 안 되고요. 다양성이 증가되면 오히려 근육 생성도 잘 되고 비만도 안 되고 날씬하고 그다음에 IQ도 다양성이 붕괴되면 낮게 되고요. 예. 너는 누구 닮아갖고 그냥 니네 아빠 닮아갖고 공부를 못하냐 하지 말고 그런 아이가 이 미생물의 다양성이 붕괴되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질환들 있죠. 대사질환의 유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쌍둥이가 있어요. 하나는 비만인 사람, 하나는 마른. 이 두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유균지한테 이식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 비만인 아이의 쌍둥이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쥐는 비만도가 증가됐고요. 또 마른 쌍둥이에서 나온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쥐는 날씬한 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어떤 장 환경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주변에 있고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하는 역할들이 여기서 하나 또 소개되고 있는데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켜요. 우리 몸의 자체 내에 있는 자가 면역세포 있잖아요. 얘네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병원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얘네들이 더 잘 싸울 수 있게 면역세포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누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 중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 네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시키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자, 실험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실험해가지고 A지와 B지를 가지고 한쪽에 A지는 식이섬유가 다양한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를 먹이로 줬고요. 하나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그런 먹이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쥐에서 발생한 게 뭐냐면 A쥐에서는 굉장히 면역력도 강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B의 쥐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이 B쥐에는 식이섬유가 없는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요.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A지는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고 또 스트레스도 잘 이겨내는 반면 이 B지는 오히려 우울감과 우울증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정신까지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장청, 뇌청이라고 하는데 그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말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장이 아니라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준비는 못했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만으로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약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우리 몸의 다양한 미생물과 그 유전자의 총칭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생제는 마이크로바이옴에겐 핵폭탄이다. 감기 잘 걸리고 약국 자주 가고 병원 자주 가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엄마들한테 꼭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유익균이 많아야 튼튼한 면역 군대가 내 몸의 최전선을 수호한다.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주는 이유도 그냥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좋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 주는 것은 자,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를 우리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식이섬유까지도 소화 흡수를 시켜서 영양소를 분리하고 그 안에서 발효와 흡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신체기관, 소화기관에서는 소화시키지 못하는 게 식이섬유지만 그걸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정말 튼튼한 군대가 되어줄 수 있는 먹이를 주고 또 유산균도 주고 장내 환경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내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네 번째, 내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면 염증은 막고 면역은 키우고 독소는 배출, 영양분을 흡수하고 건강한 장, 건강한 정신, 최고의 따따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제대로 공부하면 소비자 앞에서는 당당하고 PV는 올라가고 사업은 성장하고 2024년은 신나고. 자, 왜 그러냐? 곧 있으면 이제 다음 순서에 우리 김주아 리더님께서 마이랩을 소개해 주시겠지만 마이랩 나왔죠. 그로잉랩도 다시 또 프로모션 출시되죠. 또 뭘까요? 올해 나올 개인 웰리스 맞춤형 이게 또 출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몸에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되어 있는 제품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그 전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공부해서 2024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제대로 알고 대박 내자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미생물에 대해서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너무 잘 풀어서 얘기해 주신 허강용 리더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정말 복잡하고도 너무너무 미묘한 아이들이 바로 이 미생물들이 아닌가 싶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해치고 파헤쳐서 정말 내 걸로 만들어서 우리 팀의 아이템으로 만들고 싶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이번에 또 그 마이랩이 또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리더님들의 사업에도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마이랩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리더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전주의 김주아 리더님 나와 주세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어, 이게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리더님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단어들이 입에 붙지 않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오늘 들은 걸로 끝내면 안 되고 정말 개인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줌 영상 이렇게 유튜브에 있거든요. 몇 가지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사업자방에 안 계신 분들도 전달 받으셔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특히나 이 마이랩이 우리가 정말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예. 건강기능식품 다 뭐 비슷한 회사들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가 뭐 바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지만 요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스타트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에게도 또 그렇고 우리들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도 완전 예, 대박 히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정말 네, 개인적으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마이랩이 뭐냐? 변 검사예요, 변. 변을 통해서 내 몸에 얼마나 많은 예, 미생물들이 있고 그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건강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미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연구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걸 통해서 임상 실험이나 뭐 임상 전에 동물 실험이나 요 정도만 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치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이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개선이 되었다라는 수치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HEM 파마라고 하는 이 회사와 함께 합자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예, 마이랩을 지금 개발을 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솔루션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엄청난 이 권위자들이 있는 회사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설립한 회사이거든요. 앞으로 뭐 주식도 이게 상장한다고 하니까 네,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시한 지 지금 1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우리가 3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휴먼 네트워크 세일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이 가능하다. 네.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코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엄청난 그 아메이 소비자, 사업자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보다도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것 또한도 네,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예, 아메이가 유일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독점 20년 동안 우리만 예,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도 엄청난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독보적인 우리만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마이랩을 키트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디톡스 하시는 분에게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분도 이렇게 풀어드렸더니, 그렇게 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트를 구매를 하면 저희 변을 잘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 변기 위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채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키트의 내용들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오늘 후루룩 요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트를 구매하시고 그래서 건강 설문지를 한 다음에 변을 채취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도 되고 ABC에다가 이렇게 갖다 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H&M 파마 그쪽으로 변이 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6가지 솔루션 중에서 그 장 환경에서 우리의 변을 채취해가지고 우리 장 속, 그러니까 공기가 접하지 않는 그런 장 속의 환경과 똑같은 배양실에서 이 6가지 균주를 넣어가지고 가장 단세지방산이나 이런 것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잘 많이 배양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 6가지 중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한 가지가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한 가지만 이렇게 부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장 속에 얼마나 많은 유익균이나 유해균이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서 약간 노트 정도의 이 데이터를 저희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도 받게 되고 우편물로도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정말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여러 미생물의 뭐 군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솔루션까지도 제공이 되고 앞으로 내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 결과를 알려주게 되니까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련된 미생물 수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양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왜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체지방 관련 미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이 미생물이 많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고 이 미생물이 적으면 조금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체지방 관련 미생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 관련 미생물이 있고요. 설사 관련 미생물, 변비 관련 미생물, 그리고 복부에 어떤 불편감, 밥을 먹었는데 뭐 좀 소화가 잘 안 되다던가 뭔가 더부룩하다던가 뭐 가스가 찬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미생물 또한도 얼마나 있는지 숫자 데이터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 또한도 예전에는 똑같은 키트를 통해서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는 퀴즈 쪽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장 관련 미생물, 아이가 잘 먹고 이렇게 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크지 않아. 이것 또한도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관련,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라든가 트러블 있는 분들도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쪽 에도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미생물 또한도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랩이 이렇게 6가지 마이랩 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저희한테 채택을 받게 되는데요. 아메이 고객들을 이제 인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을 때와 지금도 더 많이 쌓여 있겠죠. 근데 이 검사를 시행한 80%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6가지 솔루션 중에서 한 가지를 부여받고 섭취를 했을 때 80%가 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생물이 몸 안에서 그러니까 유익균이 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 있거든요. 이게 단세지방산이에요. 이 단세지방산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또 건강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뭐 배변
만족도라든가 복통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80%라고 하잖아요. 100%가 아니라. 그럼 20%는 뭐냐? 아까 허광윤 의원님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의 식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이렇게 부여를 내 몸에 맞는 부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 20%에 해당이 되어서 결과치가 그렇게 썩 많이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항생제, 해열제 이런 것들 있죠. 약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성인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당뇨라든가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성인병을 갖고 있으면서 약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 다양성이 급격하게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잦은 음주라든가 스트레스 그리고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돼 있거나 이러면 이 다양성이 빠르게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도 80% 이상이 81.45%가 이렇게 마이크로 바이옴 다양성이라든가 포스트바이오스 아까 말했죠. 단세 지방산이 이렇게 유의적으로 많이 급격하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 검사를 했을 때 저에게 나온 게 거거든요. 초록색 띠를 갖고 있는 게 평균치예요. 그런데 빨강색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저의 몸 속에 있는 장내 유익균이라든가 유해균이라든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라든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균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식습관을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저도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 살을 찌지 않는 체질이더라고요. 그런 걸 봤더니 제가 먹는 것들이 고기 위주나 기름 위주를 잘 먹질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고기나 기름 위주를 잘 먹었다고 하면 여 밑에 보면 체지방 조절 관련 여기 봤을 때는 나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지방 관련 미생물이 제가 적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하면 제가 살이 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야채 위주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베개만 되면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냐, 이걸 봤더니, 수면 미생물이 되게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또 한 파트너 중에 이게 채스키 리더님 같은 경우에도, 어, 이분은 이제 먹는 대로 약간 살이 좀 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이 잘 빠지지 않고 봤더니 체지방, 미생물이 여기도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에 비해서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능력이 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김미경 리더님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은 잠을 잘 못 잔다고는 하더라고요. 둘 다. 그랬더니 수면 관련 미생물이 또 이렇게 낮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6가지 솔루션 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부여를 받았을 때 검사했을 때 먹기 전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바이옴 다양성은 높기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든가 장내 유익균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섭취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든가 장내 유익균이라든가 마이크로 바이옴 다양성이라든가 장내 유해 이 모든 것들이 평균치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 엄청난 결과치거든요. 네. 자,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야 되냐면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쥐는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때 체지방 감소라든가 면역이라든가 혈중 지지라든가 항산화 능력이 월등히 높대요. 그래서 효과를 빨리 보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을 먹었을 때.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낮을 수 있다. 다양성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권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마이랩을 통해서 우리의 장내 미생물의 이런 군집도를 확인한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권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동일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이 검사 중에서 이렇게 성인과 이렇게 키즈 라인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요. 지금 1월 4일 날 저희가 프로모션이 있는데 엄마들은 물론 아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것도 걱정이기는 하지만 일단 아이들의 성장, 키 성장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급성장기에 내가 얼마만큼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 면역력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요즘 아이들이 칼슘 섭취가 상당히 적다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철분도 결핍이 많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결핍을 통해서 인지나 행동,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 1세에서 3세 아이들이 철분 결핍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당류를 상당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소화 비만이라든가 지방간이라든가 소화 비만 환자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도 여아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12년간 남아들이 83배나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도 성조숙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정말 나쁘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줄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뼈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판을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뼈의 골밀도가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의 마이랩 보다는 아이들의 이 그로잉 맵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 나이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인바디나 엑스바디를 통해서 그리고 NQ 지수까지도 이렇게 우리 마이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아이를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보세요. 여기 성장 관련 미생물, 체지방 조정 관련 미생물, 면역 관련 미생물 그리고 피부 트러블성 이런 것들은 아토피나 피부질환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는 미생물이 얼마나 많고 적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월 3일 날 이 키트 프로그램을 키즈와 이렇게 어린 그 청소년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 키트 구매를 하시고 이렇게 그 뭐라고 했죠? 그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건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아메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아이가 같이 엄마와 함께 이 어플을 통해서 영양 관리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렇게 또 마지막에 NQ 검사라든가 ABC에서 또 최종 측정 검사를 해서 영양제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월 4일 날 또 시행하고 있는 이 마이랩 프로모션이 있는데 이렇게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과 그리고 6종 중에서 한 종이 부여받았을 때 그걸 구매할 수 있을 때 4만 원 할인이 되는 이런 것들의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이 있을 때 구매하셔가지고 빠르게 내가 먼저 체험을 한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이랩을 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소비자 한 명 한 명에게 그 마이랩을 하신 분들에게 맞춤 솔루션으로 영양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제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랩이 어디까지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짧은 시간이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꼭 심도 있게 정말 개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듣는 것과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지금 이 마이랩에 대해서 엄청 많이 우리 팀이 좀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더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네, 내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좀, 체계적인, 좀, 뭔가 전문가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셔서 네, 여러분들 사업에도 성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랩에 대해서 또 세심하게 얘기해 주신 우리 김주아 리더님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인데 왜 이렇게 리더님들 표정이 좀 이렇게 스마일 밝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 마이랩, 프로모션이 1월 4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효소, 우리 정말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먹어도 되게 안심이 되잖아요. 왜냐면 효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효소 10포짜리 2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6종의 유산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산균을 구매할 수 있는 4만 원짜리 그 유산균이 한 달분이 4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한 달분 정도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할인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내 미생물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다시 알아보려고 재구매할 때 3만 원 할인권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할인권이 들어 있나요? 벌써 7만 원에 거의 한 7-8만 원 정도의 좀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실 사업자들도 내가 이거를 먼저 해 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해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내 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이 회사가 왜 내 몸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권유하기 전에 먼저 사업자라면 우리 리더님들은 꼭 한번 이번 기회에 하셔 가지고 정말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곧 출시될 마이 웰리스. 마이 웰리스는 이 마이랩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 마이랩이 기본이 돼서 요걸 가지고 우리 건강식품과 또 리더님들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그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한 앱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아마 사 놓고 아직 안 마이랩 변 채취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게을러서. 저희 집에도 2 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게으름 피우면 안 돼요.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꼭 마이랩을 여러분들 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인제 우리 팀 이름이 드림워커잖아요. 우리 드림워커가 2024 년도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공유가 좀 그 상태가 기본으로 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자, 2024 드림워커의 동반 성장 전략입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2023 년도 지속적으로 자리를 지켜주신 리더님들, 오늘 새해 첫날이라 아마 여러 가지, 그리고 아마 화장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노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미팅을 위해서 나를 단장하고 들어와 주신 리더님들, 그리고 늘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파트너 리더님들, 또 새롭게 합류한 리더님들, 2023 년도에 또 우리 드림워커 팀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모두 모두 감사하고 환영하고 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정말 넘치게 엄청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4 드림워커 리더님들의 한 해를 그려 보았어요. 오늘 아침에요. 우리 이 노트를 펴면요. 안 보이나? 이 노트. 네. 기본이 기적을 만드는 노트를 펴면요. 요렇게 앞에 나의 5년 계획, 10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보이시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2024년도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짰어요. 늘 우리가 첫날 또 첫 달, 첫 해는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꿈꿀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를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려 보았어요. 특히 이제 우리 드림워커 리더님들이시죠? 2025에 빅보너스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동반성장하고 싶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혼자만 빅보너스 받으면 물론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엄청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보다 여기에 계신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이 그 빅보너스의 주인공이 됐을 때 제가 훨씬 더 기쁠 것 같고 정말 우리 동반 성장을 꼭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을 넣어 봤고요. 그럼 2025년도에 우리가 빅보너스를 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기본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했죠. 기본이 기적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요. 기본이 없이 내가 아무리 혼자서 정말 잘났다고 해도 어 이렇게 성공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별한 삶을 원한다면 애써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저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탱고화겠죠. 그래서 탱고화가 어떤 건지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이 방에는 계실 거예요. 그럼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셔서요. 이 10가지 행동만 잘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데 10가지만 하면 되는데 10가지만 하면 연봉이 어 2억이 될지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데 까짓 거 10가지 못 하겠냐. 두 번째 미팅이에요. 제가 여러 번 홍보를 했고 이 미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화면 켜고 들어오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만큼 미팅의 자리를 기본적으로 지킨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나 지금 누구 후원하러 갔어요. 나 누구 어 정수기 산다고 해서 거기 갔어요. 근데 스폰서님들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기본이 기적을 만드는 거지 내가 많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미팅장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기본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신규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늘 멈춰 있는 고여 있는 물과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규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이 기적을 만드는 거고요. 장소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소는 정말 우리한테 기본적인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가 아니라 내 소비자에게 유리하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장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요. 이렇게 소비자한테 유리한 슈퍼는 없다. 이렇게 유리한 거는 없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한 거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내 소비자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의 기본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아메이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는 일의 가장 기본은 섬겨주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떨 때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소비자한테도 섭섭하고 스폰서한테도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박상미 심리상담이라는 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리더님들이 이분의 유튜브를 정말 많이 듣기를 원해요. 왜냐면 정말 긍정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누구한텐가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저한테 보상을 하셔야죠.'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드림워커 팀에
아니면 에이스 팀에 아니면 아메이에 아니면 내 소비자에게 내가 좀 공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절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 적어 놓고 한번 꼭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네. 어 변화에 앞서가는 드림워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핵 개인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100% 누구도 아마 정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개인화가 되고 개인 존중화가 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혼자서 뭔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개인화가 되고 핵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엄청난 무게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텐가 부담을 주는 것도 싫어하고 부담을 받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V도 쪼개야 되고요. 소비자도 쪼개야 돼요, 이제는. 개인화로 쪼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지 너무 한 사람이 많은 제품을 사기를 원하고 한 사람에게 많은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다익선의 전략을 짜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장소를 얘기하면 내가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한 12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2 개의 장소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한 레그, 두 레그, 세 레그에 한 레그당 4 개의 장소를 만들면요. 20, 20, 20 해서 60만 PV치가 돼요. 나도 만들면 70만이 되겠죠. 그러면 7 명이서 만들면 70만 PV가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각자 장소에서 받는 금액은 별도예요. 이거는 나 혼자만 내가 또 캐시백으로 받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명 정도는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내 파트너들도 12명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12 명을 한 개인이 그다음에 12 명을 한 개인을 또 만나게 돼서 설명을 해서 이거는 사실 미팅 안 나와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유리하니까. 소비자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단계가 내려가면요.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면 180만 점이 됩니다. 180만 점이 되면요. 나한테 나오는 캐시백은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0만 원 나쁘지 않죠. 장수로 나오는 거 별도 또 소비자들은 10만 원만 해도 혜택을 보니까 혜택을 보는 걸 생각하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이분들도 장소 12 명을 또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단계만 내려가면요. 매출액이 540만 점이에요. 네. 이거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작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단계를 더 내려가면요. 1,620만 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장소 12개 만들기. 그리고 장소 12개 만들면 "너도 돈이 돼."라고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건 정말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소비자도 유리하고 나도 유리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 그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소예요. 장소는 또 뭐가 있어요? 매달 정기 구독을 하기 때문에 PV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 늘 비슷한 PV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인 우리에게도 너무 유리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너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장소에 더 많은 애정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맞춤형 건강 지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랩의 선두주자로 우리 드림워커가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또 이어서 마이웰리스 또 토탈 건강 케어의 선두주자가 되어서요. 지금 뉴트리라이트가 한국 아메이의 60% 50에서 60%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뉴트리라이트가 잘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아이템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아이템에
주역이 되면은 사업이 점점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잘 되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아까 김주열 리더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메이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아이템 이걸 가지고 토탈적으로 건강 케어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분야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뭐니 뭐니 해도 볼륨입니다. 여기서 저의 정말 야심찬 야심찬 목표가 나왔어요. 뭐냐? 원데이 인원 100명 만들기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인원이 25에 30명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3배 늘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이 3명 2024 년도에 아직도 남아있는 굉장히 많은 시간 안에 내가 3명 더 늘리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쵸? 전 지금 다음 원데이가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면 초대해 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좀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인원을 늘리고 볼륨만 커지면요. 아까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원데이 인원만 많아지면 사실 PV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매출을 내려고 사람 어거지로 만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빅 보너스의 주인공도 분명히 될 거예요. 제가요 또한 뭐 김주아 리더님, 조영주 리더님, 이혜정 리더님 이렇게 해 가지고요. 각 팀마다의 제 목표 인원이 정해졌어요. 제가 또 그 리더님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정말 이 목표 인원을 꼭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게 정말 채워지면은 우리 팀에 축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또 네 번째는 팀워크이라고 말씀을 올려 놨는데요. 어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2-3 개월 만에 한 번 정도 통합 홈미팅이나 또 팀워크 워크숍 같은 것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SP 세미나 1박 2 일로 정말 제가 원하는 인원이 이렇게 채워진다면 빅 이벤트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또 이렇게 통 크게 뭔가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직까지 정말 제 마음껏 리더님들한테 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이번 빅보너스 찬스 절대 놓치지 않고 받아서 저 혼자 쓰지 않고 뭐 우리 드림워커 리더님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환원하는 그런 리더가 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은 '팀이 가는 방향이 1 순위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담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댓글 상호 소통이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만 잘해도 우리 만사 형통이다.' 제가 이렇게 올려 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상미 심리 상담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요 4 가지 결심을 해야 된대요. 첫 번째 감동할 결심. 누가 어떤 얘기 해 줬을 때 시큰둥하지 말고요. 좀 감동해 주는 거죠. 감탄할 결심. "어 맞아,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서로 감탄해 주고 감동해 주면 그 관계가 절대 나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견만 옳다고 하고 내 말만 옳다고 하는 거는 절대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거죠. 또 공헌할 결심.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요. 감정도, 감정도 내가 선택하는 거랍니다. 화를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화 내자. 이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요. 낼까 말까, 낼까 말까 하다가 '아우 내지 말자.' 이것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이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6초 정도만 생각하면요. 정말 그 선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섭섭한 마음보다는 공헌할 마음을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대의 결심. 이건 뭐냐면요. 정말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뉴페이스들이 오면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팀워크를 더 크게 상승시킬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5번째, 도전 모드입니다. 도전 모드는요, 아메이가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아메이가 사업이 아니라면요, 도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장도 어쩌면, 가정 생활도 어떤 도전을 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아메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전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나의 성공도 나의 성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한테 "도전하라. 너가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지 않지만 내 스스로 내 도전의 영역을 정하고 내 스스로 내 목표를 정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내가 잡고 상담을 통해서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죠? 그러면은 방향을 잃은 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가 떴어요. 떴는데 방향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빨리 돈다고 해도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은 언제나 도전 위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3년 만에 온 기회인 이 빅보너스의 찬스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 6년 안에 '나는 빅보너스를 받아낼 거야.'라는 각오를 하고 2024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내년이 2025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8개월이 맞나요? 8개월 정도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좀 감사하면서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대신 감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이 시간들을 정말 마지막 줄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왜 우리 꼭 숙제도 마지막에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막바지 숙제할 때가 됐어요. 우리 그 방학하면 하루에도 한 달치 일기를 쓰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졌다.' 생각하고 우리 마지막 그 일기를 쓰는 8 개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평생 현역을 꿈꿉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도 멀었어요. 10년 이상 저는 일할 수 있고요. 70 대에 더블 다이아몬드로 어 핀업하시는 리더님들이 재작년에 2분이나 나왔어요. 인생은 길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정말 우리 다시 텐션을 업 시켜서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남은 시간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60 대에도 50 대에도 60 대에도 70 대에도 도전할 수 있는 이 멋진 사업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면 된다.' 정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해 놓은 것도 다 남의 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걸로 만든다면 분명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림워커의 2024년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여기에서 리더님들이 단 하나라도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걸 또 행동으로 이어서 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2025 년도에 정말 빅 보너스의 주인공들이 리더님들이 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나가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못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몇몇 분의 리더님들이 계시는데요. 간단한 헬로톡을 듣고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수정 리더님 이번에 소비자 줌을 통해서 굉장히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해요. 화면을 통해서도 몇 번 배웠고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맨날 그 소비자 줌 미팅에서 있다가 이제 사업자 쪽으로 처음 들어와 봤는데요. 네, 네, 그 지금
허강용 리더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순천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거랑 이것까지 들어보니까 저도 이걸 꼭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김자 리더님도 그 마이랩 이렇게 하는 거에 잘 가르쳐 주신 것 같고, 이제 유니즈 리더님께서 2024년 드림워커의 동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게 들으면서 나도 되게 좀 열심히 더 해봐야겠다, 노력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소비자 중재도 정말 자세가 좋으셨는데요.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어, 아니, 여수의 정덕길 리더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페이스들부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답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약간 어렵긴 하는데, 앞으로 꾸준히 제가 공부하고, 이제 건강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장 환경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이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홍보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님께서 하신 기본이 기적을 만드는 일, 저도 아직 뭐 탱코아나 미팅, 신규 장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탱쿠아랑 미팅, 신규 장소, 그리고 이제 섬기는 리더십,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안에 꼭 저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빅 보너스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 김은정 리더님. 네, 저도 오늘 허경도님이랑 또 김주아 리더님이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희주 리더님 마치 달리는 경주마처럼 아직도 그, 현역을 유지하고 싶으시고 아직도 엄청 포기할 땐 아니다, 뭐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아메이 사업이랑 저의 좀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인천의 박상민 리더님. 어우, 멋지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박성민입니다. 일단 우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허광용 리더님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김주아 리더님 마이크로바이옴 그 마이랩 하는 거 진짜 저희 집에도 지금 2개 정도가 있는데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열심히 해서 나도 좋아졌지만 우리 아이들도 좋아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팀의 방향성, 윤희주 슈퍼너님이 말씀해 주신 2024년 저도 팀의 방향성대로 같이 잘 따라가서 6년 안에 빅보너스 받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하진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정하진입니다. 4일날 그 프로모션이 있어서 미리 알려주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리더님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전달해서 1월에는 마이랩으로 PB를 많이 올리도록 해볼 것이고요. 또 스폰서님께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그 방향대로 하면 진짜 사람도 PB도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김은주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김문주입니다. 집에서 마이랩 섞이지 않고, 신청해서 마이랩에 우리 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스폰서님의
꿈이고, 이제 저희 팀의 다 같은 꿈인 원데이 인원 100명 만들기. 그래서 팀의 목소리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리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혜정 리더님. 아, 아이고, 화면이 뿌옇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정 리더입니다. 마일의 마이크로바이옴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누구한테 알리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저의 파트너분들도 분명히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먼저 열정적으로 배우고 알리는 모습,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변화하고 복제하는 모습으로 파트너 리더님들께 보여드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청경심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랑 마이랩 들으면서 저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직접 해보고 그 느낌을 제가 받아야 정확하게 또 전달한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요. 아까 유니즈 스폰서님 해주신 그 목표 방향 중에 저는 탱코화가 좀 잘 안 돼요. 예, 그 부분 신년 돼서 또 마음먹기 되게 좋은 날이기도 하고 해서 탱코화 해보고 장소 12명만 알리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12명은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쉬운 것 같은 목표가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도전해서 좀 많이 이 좋은 제품을 같이 쓰고 또 이 좋은 제품을 쓰면서 또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또 허광영 리더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허강용입니다. 아,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윤희주 스폰서님께서 뭔가 큰 결단과 결심을 하신 거를 이렇게 발표하신 게 제가 겪은 예, 예, 기간 안에는 처음인 것 같고요. 또 그런 대단한 각오들이 정말 이제 2024년도 시작하면서 저도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결단하신 부분에 스폰서님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에 내가 또 동참한다라고 하면 분명 저의 사업의 성장도 우리 파트너들의 성장도 우리 팀의 성장도 있기 때문에 꼭 발맞추어서 2024년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자, 김수아 리더님. 네. 저도 스폰서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중요한 해이고, 예, 무엇보다도 그냥 개인적인 성장보다는 정말 팀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게 다시 한번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래서 이 8개월을 진짜 팀워크, 예, 팀워크이라고 하면 당연히 똘똘 뭉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 같이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들 초대에 더 힘쓰고 명단 더 궁리하고 그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볼륨 성장에 좀 더 저도 많이 집중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폰서님 정말 장수 12명?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흘러내려가면 와, 너무 안정적인 네트워크이겠다. 그래서 저도 장수호와 마이랩에 초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후회 남지 않게 뛰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해온 거에 제가 정말 그냥, 와, 진짜 너무나, 나 정말 1%도 후회가 남지 않아. 정말 열심히 뛰었어. 예, 최선을 다했어. 라고 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회가 남지 않는 정말 초집중하는 8개월을 정말 만들고 싶고, 함께 정말 그 6년의 빅머니를 함께 파트너들과 수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남다른 8개월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리더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더 제가 용기가 더 많이 생기고, 리더님들과 함께라면, 정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더 힘주어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뛸 것이고요. 꼭 우리 2024년도, 잘 보내서 뭐 크던 작던 성장하는 우리 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각자의 목표 꼭 세우시고 그 목표를 꼭 이루어 나가는 우리 드림 워커의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첫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부탁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 외롭습니다. 댓글이 너무 안 달려서.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안녕.